특이한 가족을 안고 사는 걸까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가족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이한 가족을 알려드리면서 저의 아내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해서 같은 상황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이라 함은 저와 아내 모두 다 결혼을 했다가 혼자가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같은 장소라는 건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나게 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내와 저는 한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던지라 여동생을 위해서 함께 다니다가 봉사활동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아이라 늘 마음이 쓰이고 아팠는데, 나중에 크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다 보니 매번 집에서만 갇혀 사는 우리 동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만들어주자 싶어서 동생을 데리고 장애인 센터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며 제 동생도 즐거워하고 저도 봉사를 하며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몇 년째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봉사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몸 사리지 않고 봉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던 거 있죠. 제 눈에는 그저 천사처럼 보였고, 그 힘든 봉사활동 중에도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짜증 한 번 내는 거 없이 늘 웃으며 장애인들을 대하고 돕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여자의 상황은 주변을 통해서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주책 맞은 아주머니들이 알아서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직접 듣지 않아도 현재 무슨 상황인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봉사활동을 하던 아주머니들이었기 때문에 저랑도 같이 스스럼 없이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레 그 여자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더라고요. 에휴, 젊은 아가씨가 안 됐지. 글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했다지 뭐야. 그 뒤로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틈틈이 와서 봉사활동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도 봉사하는 모습이 예뻐서 이것저것 물었더니 글쎄 이 얘기를 해주던 거 있지. 아유,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벌써 사별을 해서 어째. 아까워, 아까워. 저는 결혼을 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여자가 결혼한 지 7년에 사별까지 했다는 사실에 속으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결혼을 했다가 3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남으로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게 좀 망설여지고 있던 때였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눈에 밟히던 그 여자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다가서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같은 처지인 것 같아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제가 다가가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제가 연락을 해 나갔었는데, 중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던 거 있죠? 저, 이런 관심 저는 부담스러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결혼까지 했었고 사별한 사람이에요. 저 그냥 평범한 여자 아니고 흔히 말하는 과거 있는 사람이라 그쪽이 상처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연수 씨,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저도 평범하진 않아요. 저도 연수 씨처럼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결혼했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황이고요. 우리 둘이 같은 처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바꿔줘요. 저 정말 연수 씨한테 잘할 자신 있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저의 결혼 전 아내는 제가 한 번 이혼을 했었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 뒤로 제가 정말 엄청난 구애 끝에 결국에는 아내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는 아내가 고마웠고, 끝내는 저의 청혼을 받아준 아내로 인해 저는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정말 기대되었죠. 근데 한 가지 아내가 결혼 전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저 결혼 전에 하나 꼭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이제 인사도 드리러 갈 거고 상견례도 곧 할 텐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 이야기해봐. 뭔데 그래? 사실 우리 엄마가 몸이 좀 많이 불편하세요. 원래 당뇨가 좀 있으셨는데 합병증 때문에 지금은 의족을 차고 계셔서 자기가 상견례 때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말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보살펴 드려야 해요. 그거 같이 감당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 순간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 저의 여동생의 상황도 몸이 불편한 건 마찬가지라 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여동생은 저의 부모님이 케어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본인과 제가 직접 케어를 해야 한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었을 뿐이었어요. 괜찮아. 난 정말 다 괜찮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럼 우리 그냥 연애할 때도 내가 언제든지 가서 돌봐드리고 했을 텐데 그동안 자기 혼자 힘들었겠네. 내가 결혼해서도 장모님께 정말 잘할 테니까 그건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당신은 자주 봤지만 우리 여동생도 몸이 많이 불편하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둘 다 같은 처지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한테 그런 거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다 나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고마워, 자기야. 이렇게 바로 괜찮다고 할 줄 몰랐는데 정말 고마워. 나도 앞으로 당신 여동생한테 정말 잘할 거야. 물론 시부모님이 돌봐주고 계시긴 하지만 가끔은 우리 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 그때마다 나도 최선을 다할게. 저희들은 오히려 서로에게 더 감동하고 공감하며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처가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상견례 자리에서도 미리 이야기를 들은 덕분에 놀라지 않고 장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니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더욱 편안하게 상견례까지 마칠 수 있었죠. 상견례는 장모님만 나오셨어요. 왜냐면 아내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품이 정말 훌륭하시고 인자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저를 잘 부탁드린다며 이야기를 하시던 거 있죠? 그리고 그 상견례가 끝나고 따로 장모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서방, 우리 딸 사정이 이런데도 받아줘서 정말 고맙네. 내가 의족이라는 말은 다 들어서 알고 있지? 내가 발이 이런데도 우리 딸은 나를 끝까지 안고서 정말 손수 나를 떠받들듯 살던 딸이야. 그런 딸이 이제야 겨우 자네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좋은지 모른다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겠지만 나도 자네한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커서 진짜 잘할 테니까 우리 딸 항상 좋게 봐주고 예쁘게 봐주게. 네, 장모님,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언제든지 우리 아내한테 잘할 겁니다. 정말로 잘할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께도 제가 평생 잘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따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 나는 그거면 됐네. 장모님은 저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결혼 후 저와 아내는 틈이 나는 대로 장모님을 찾아가 정말 잘해드렸어요. 여행도 자주 갔고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도 집으로 찾아가 밥을 차려 같이 식사를 하는 등 홀로 계시는 시간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간을 많이 가졌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내도 장모님도 많이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장모님은 저를 사위를 넘어 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원래 성품이 따뜻하신 분이신지 늘 제가 장모님을 뵈러 가면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며 우리 정서방 왔는가 하시고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꼭 셋이서 놀러 가면 제가 가운데 서고 오른쪽에는 와이프, 또 왼쪽에는 장모님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좋았답니다. 또 장모님과 둘이서만 있을 때에도 저희는 손을 잡고 다니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장모님은 저의 팔짱을 끼고는 걸으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든든한 내 사위, 우리 사위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내 사위로 와줘서 정말 고맙네 정서방.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알았지? 네, 장모님. 그럴게요. 오래오래 제가 장모님 곁에서 장모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보면 꼭 제가 장모님 아들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저희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게다가 장모님은 항상 옷을 사도 제 와이프 옷보다도 제 옷을 먼저 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장모님 댁에 놀러 갈 때마다 뭘 그렇게 하나씩 사두시는지 저는 갈 때마다 장모님께 선물을 하나씩 받아오곤 했었어요. 한 번은 우리 와이프가 질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답니다. 우리 엄마는 딸보다도 사위 사랑이 더 커서 내 선물을 안 사도 꼭 사위 선물은 사놓으신다니까. 하여간에 나만 외로워 나만. 이 결혼에서 최대 수혜자는 이 둘이라고요. 아유, 왜 이러실까 우리 딸. 누구보다도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지. 자, 알았어.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우리 딸 것도 사둘게. 이번에는 커플로 할 수 있는 거 사놓으면 되겠다. 그럼 안 삐지겠지? 네, 꼭 사둬야 해요, 엄마. 저희는 이렇게 대화를 하며 한참을 깔깔 웃었던 기억도 있네요. 그만큼 결혼 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장모 사이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는 거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되어 하루하루가 다 신기하고 좋았어요. 이런 일은 거의 TV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가 했는데 이 일이 저한테 이루어지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늘 아픈 동생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만 쏠려 있어서 내심 서운하고 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비어있던 부분들이 장모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장모님이 좋았고 아내가 사랑스러웠네요. 하지만 다 이해가 되고 다 좋은 상황들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다 좋고 다 행복했지만 반대로 아내 행동에서 좀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황당한 요구를 결혼하자마자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은 했지만 각방 쓰자. 나는 평생 엄마랑도 떨어져서 자고 한 번도 누구랑 같이 자본 적이 없거든. 전 남편하고도 그래 왔어서 나는 각방이 편한데 혹시 그래 줄 수 있어? 어? 아니, 그래도 우리가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각방은 좀 아니지 않아? 나도 알아. 나도 좀 이상하게 보일까 아는데 그래도 내 의견 따라줬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아내는 부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도 아내는 계속해서 저와 각방을 쓰자고 했고 심지어 아이를 낳고 앞으로 우리 가족을 꾸려나가야 하는 일에도 전혀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가질 때도 됐는데 왜 자꾸만 날 밀어내는 거야? 혹시 내가 싫어? 도대체 나랑 결혼을 한 이유가 뭐야? 나는 당신이랑 정말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당신이랑 미래를 약속한 건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평범한 부부 같지 않았던 거 알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나도 당신이랑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어. 근데 아직은 좀 내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날 믿고 기다려줘.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와의 부부만의 생활도 다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저도 적잖이 상처를 받고 있어 결국에는 더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이때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전 남편과도 7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던 걸 보면 아내가 저한테만 그러는 것 같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더 기다려주기로 했었죠. 그러다가 거의 몇 개월이 또 지난 이후에 아내가 큰 결심을 했는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당신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좀 너무 했었던 것 같아. 결혼하자마자 각방 쓰자고 한 거나 당신 거부한 거 다 당신한테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나를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나 아직은 좀 힘들긴 하지만 일단 우리 각방 쓰는 것부터 바꿔보자. 나를 기다려준 만큼 나도 당신을 위해서 바뀌어 볼게. 뭐? 정말이야? 정말로 그래 줄 수 있어?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이 순간 부부가 같은 방을 쓰는 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감격적이어서 아내를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자신의 방을 정리를 하고 원래 안방이었던 곳으로 들어와 저와 함께 지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했었습니다. 아내가 어렵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다툴 땐 다투고 또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땐 지내면서 결혼 생활에 1년이 훅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아내는 갑자기 주말마다 친정집에 다녀오겠다고 계속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의 몸이 원래 불편했는데 그 즈음에 갑자기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몸이 불편한 장모님을 주말만이라도 보살피기 위해 간 거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주말마다 처가로 가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종 저도 몇 번 같이 처가로 갔어서 아내가 다른 짓을 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할 여지가 없었는데 아내에게서 몇몇 보이던 수상한 행동으로 인해 저는 의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끔씩 아내가 집에서 장모님과 통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제가 의심의 싹이 튀기 시작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내는 가끔 장모님께 엄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물론 누구나 엄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혀 친정엄마를 부르는 듯한 뉘앙스가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는데요. 자기야, 밥 좀 먹고 있어봐. 나 엄마랑 통화 좀 하고 올게. 우리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모르겠어. 알았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었고 아내는 장모님께 전화를 하고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러다가 저도 아내가 없는 식탁이 순간 적적해서 핸드폰을 볼까 싶어 제 폰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서려는데 안방에서 통화를 하던 아내에게서 이상한 단어가 들려왔죠. 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끼니 거르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정서방이라 먹고 있어요. 네, 정서방 잘 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정서방네 다녀왔는데 그날 정서방이 어머니께는 가본 지 좀 된 것 같다고 어머님 잘 계시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정서방한테도 안부 전할게요. 그럼 어머니도 편하게 쉬세요. 뒤에서 몰래 들으려던 것도 아니었지만 예기치 못하게 듣게 된 통화 소리에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아내는 장모님께 엄마라는 호칭을 썼었고 이렇게 어머니 하며 격식을 차리며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와 장모님 사이는 뭔가 알 수 없는 어색함이 있는 듯 하긴 했지만 그건 둘 다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이 한 가지 부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왜 당신은 가족 사진이 없어? 그전에는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당신한테 아픈 이야기일까봐 말을 못 꺼냈는데 정말 궁금해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게 좀 궁금해. 말해줄 수 있어? 어? 그게 있지? 옛날에 우리 집에 불이 났었거든. 그때 사진이 다 타고 없어졌나 봐. 그때 그냥 우리 부모님이랑 살던 집이 다 타버려서 옷도 하나도 못 건졌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가족 사진이 없었구나. 그래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좀 되었을 텐데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 앞으로는 내가 많이 찍어줄게. 지금까지 찍은 사진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인화해서 우리 집이랑 처가에 좀 걸어놓고 하자. 어, 고마워, 여보. 아내는 저의 갑작스런 질문에 많이 당황한 듯 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해명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저는 더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제대로 결정적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될 만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저는 도대체 제 머리로 절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만 했죠. 그 결정적인 상황은 바로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게 된 사건이었어요. 아내랑 저는 몸도 불편하신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예 이참에 저희 집 근처로 집을 옮겨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와이프가 처가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동거리나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 집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을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했었기에 대출 서류로 필요한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떼어져 있었죠. 아내는 그 서류를 화장대 위에다 올려놓았는데 저는 그걸 우연히 봤다가 큰 의아함을 가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상황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하며 아내가 내가 정말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되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아내와 장모님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아내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아예 큰 마음을 먹고 아내의 뒤를 캐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추 모양의 녹음기를 아내가 자주 입고 다니는 외투에 넣어 놓았고 아내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외투를 항상 하나만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 넣어두었고 역시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옷을 입은 채로 평소에 하던 루틴을 지키고 있었죠.
다행히도 평일에는 늘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라 직장 생활이나 퇴근 후의 일상에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 후에는 평범하게 저랑 만나 마트를 가거나 외식을 하거나 혹은 지인을 만나 놀다 오거나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주말이 되자마자 아내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처가로 갔는데 그 처가에서의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 녹음기 안에 있는 내용을 듣는 내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녹음기 속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아가, 왔니? 이제 곧 그쪽으로 이사도 갈 건데 이렇게 매주 안 와도 된다. 왜 자꾸 힘들게 여길 와? 안 그래도 너네 신혼집 근처로 이사 가는 것도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아니? 에이, 어머니, 그런 소리 마시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 끝까지 모실 거라고. 게다가 요즘은 당뇨 때문에 컨디션 더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제가 마음 편하려고 어머님 상태 확인하러 오는 거니까 더는 오지 말라고 좀 하지 마세요. 같이 모시고 살고 싶은 거 저 진짜 많이 참은 거예요. 아서라, 그런 소린 하지도 말어. 지금 내가 너희 집 옆으로 가는 것도 나는 정말 염치불구하고 가는 거 몰라서 그래. 나는 정말 이제 괜찮으니 이제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하는데도 굳이 아휴, 내가 정말 너도 그렇지만 정서방 보기가 영 편치가 않어. 여기까지만 해도 대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화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저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 그렇게 가고 나서 둘째 놈은 뭐 애증역에 없는 자식으로 쳤다지만 첫째가 그렇게 너도 냅두고 나보다도 먼저 이 세상 떠나는 것 보고 정말 희망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냥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만 막막하더라고. 근데 그때 네가 날 놓지 않고 내 손을 잡아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만큼 살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사람이야. 더 이상은 네 앞길을 망치고 싶지가 않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이제는 나 없이 살아도 돼. 어머니, 또 그 소리. 제가 그 말 더 이상은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안 하니, 어떻게. 나는 정서방이 너무 걱정된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네가 내 며느리라는 사실도, 내 아들이 원래 네 남편이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내가 네 시어머니라는 사실도 어느 것 하나 다 비밀로 묻어둘 수만은 없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내가 떠나든지 아니면 정서방한테 모든 사실을 말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될 때가 왔어. 이제 너희 집 근처로 이사 가게 되면 더 수시로 볼 텐데 네가 정 나를 포기 못하겠다면 정서방이 먼저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해야 돼. 그건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지금 저도 때를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듣고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장모가 사실은 아내의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 작전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는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밥 먹자. 내가 이번 주말에는 근사하게 저녁 만들어 줄게. 그리고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이 놀랄 만한 깜짝 선물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꼭 모시고 와. 알았지? 깜짝 선물? 우리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갑자기 웬 선물을 준비했어? 아, 있어. 그런 게. 알고 싶으면 꼭 모시고 와.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우리 이제 곧 이웃 될 텐데 또 무슨 저녁을 준비한다고 그래.
내가 해줘야 하는데 참. 아니에요, 장모님. 오늘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 둘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했고, 아내와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 저는 그 둘에게 깜짝 선물을 주겠다며 이야기를 하고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둘의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 파일을 켜서 들려주었어요. 자, 이제 제 깜짝 선물 드릴 시간이에요. 제가 들려드리는 거 똑바로 들어보세요. 이 둘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틀어준 녹음 파일을 듣기 시작했고, 둘의 대화 내용이 선명해질수록 이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어요. 이거 뭐야,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봤고, 장모님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하염없이 죄인처럼 땅만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똑바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나야말로 묻고 싶은 말이야. 도대체 이 대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야? 어? 이게 지금 무슨 대화 내용이냐고. 며느리라니, 어머님이라니. 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한테 설명해 보십시오. 네? 이거 만일 저 사기 결혼 당한 거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세게 나오니 아내도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는지 얼른 나서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만든 상황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도 장모님은 계속해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내가 납득할 만한 상황이어야 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그때부터 모든 상황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있잖아. 실은 우리 엄마, 내 전 남편의 어머니였어. 말 그대로 내 전 시어머니. 나는 원래 고아였어. 부모도 형제도 없이 그냥 혼자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남편이 되었고, 그때 만나게 된 어머니가 나를 정말 친딸처럼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 고아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사랑과 관심은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어머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마치 나를 딸처럼 걷어주셨어. 나는 첫 번째 결혼 때 그때 남편이 좋았다기보다는 어머님이 더 좋아서 결혼 생활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님이랑 애틋했어. 근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 기계 결함 문제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머님이 나처럼 세상에 혼자 남은 처지가 되신 거야. 물론 시동생이 있긴 했지만 시동생은 내가 결혼 전에도 이미 혼자 독립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버렸어. 원래 좀 괴짜인데다 가족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두고 올 수 있겠어. 심지어 그쯤에 어머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의족을 찾고 그 이후로는 더더욱 어머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는지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따졌죠. 그럼 왜 그 이야기를 진작 나한테 하지 않았던 거야? 어? 얘기할 수가 없었어.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과분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고아에 가난하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은 부모님의 번듯한 직장에 여유까지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처음에 거부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내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가 있었겠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저는 울분에 가득 차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며 눈물만 흘리던 장모가 이번에는 본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서방,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네. 내가 떠났어야 했는데, 내가 진작에 떠나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나도 사람인지라 혼자 되는 게 무서웠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서 며느리한테 빌붙어서 사느라, 그래서 그랬네. 며느라이는 아무 잘못이 없네. 내가 흠이야. 내가 우리 며느리 흠이라서 그래서 자네한테 떳떳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 제발 우리 며느리 용서해 주게. 제발 용서해 줘. 저는 울부짖으며 말하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었죠. 아내는 원래 결혼했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서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고 몸까지 아프던 시어머니를 차마 혼자 둘 수 없어 본인의 엄마로 모시고 살고자 했던 거였어요. 그 뒤로도 더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아내는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이후 5년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였고 제가 들이댈 때에는 아내도 제가 마음에 있었지만 본인의 상황 때문에 저를 자꾸만 밀어낸 거였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아내와 장모님의 사이로 인해 그 누구도 이해를 못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밀어내고 있었지만 저와의 관계를 눈치챈 장모님이 계속 아내를 설득해 저와 만나게끔 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나서도 저를 속인 아내와 장모님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억울하고 여러 복합적인 마음들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한들 절 속인 게 없는 일이 됩니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요. 저는 두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더 고민을 해봐야겠으니까 당분간은 저 혼자 지내게 해주세요. 당신은 장모님 집에서 지내. 얼굴 보고 지내기 힘드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이들에게 느껴지는 배신감이 커서 더 제 곁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할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따로 지내자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짐을 싸고서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미안하다거나 안쓰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상처가 그 당시는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기 위해 저는 거의 밤낮을 마음고생하며 지내야 했어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의 사이가 이해가 되면서도 또 나를 그만큼 믿지 못했었나 하는 배신감에 이중적인 마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마음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더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게 되었고 저는 그 편지를 읽고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장모님의 편지였고 꼬깃한 글씨로 써진 내용을 읽으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정서방에게, 정서방, 우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지? 내가 못난 장모라, 장모 아닌 장모라 참으로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자네를 내 사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미 내 며느리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자넨 나에게 그저 예쁜 사위였네. 그 말 많이 들어봤지?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나는 우리 딸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생 아들밖에 없어서
이 말을 공감할 수가 없었어. 근데 자네를 만나고 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저 보기만 해도 예쁘고 바라만 봐도 든든하니 얼마나 좋던지. 게다가 우리 딸을 이렇게나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니 내가 비록 친엄마, 친장모는 아니어도 정말 속으로 고마웠네. 근데 이렇게 자네를 속인 천하의 나쁜 장모가 되어서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네. 며느리 나를 버릴 수가 없다고 하지. 나도 내신 며느리 없으면 세상 천지 혼자가 되는 거라 그건 무섭고. 근데 또 나 때문에 며느리 앞길을 망칠 순 없으니 누구라도 만나라곤 해야겠는데. 근데 생각해보게. 어느 누가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자를 좋아하겠는가. 자네는 아니라고 했을지언정 우리는 떳떳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래서 이제라도 어른답게 내가 원래 해야 했던 올바른 선택을 해보려고 하네. 내가 이제는 떠나겠네. 내 예쁜 딸을, 나의 사랑하는 딸을 이제는 버리려고 하네. 지금까지는 내 딸이 본인의 행복보다는 나의 안위를 살피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더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자네한테도 내 딸한테도 더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떠나려고 해. 그러니 부디 내 딸은 다시 받아주게. 나만 없으면 완벽한 아이야. 우리 딸이 숫기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자네를 좋아하는지 아는가? 그 애가 처음에 결혼하고서 각방 쓰자고 했지. 그게 좀 유난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일찍 생겨버리면 나를 챙기는 게 소홀해질까 봐 그랬던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서웠을 거야. 그 전에 내 아들하고는 이상하게 애가 생기지 않았었어. 나는 그런 거에 전혀 눈치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유독 그 문제로 예민해져서 둘이 자주 싸우더라고. 둘 다 문제가 없는데도 생기지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다 이렇게 되려고 그랬던 것 같네. 아마도 자네 아내는 전 남편과의 사이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쩌나, 그래서 또 싸우게 되면 어쩌나, 그게 무서워서 지레 겁먹고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조금씩 자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없어질 테니 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쉬울 테고. 내 사랑하는 정서방,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조만간 내가 떠날 테니 부디 우리 딸 용서해주고 앞으로는 둘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이 눈물 젖은 편지를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 둘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너무나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둘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걸 주변의 시선 때문에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 죄밖에 없는데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되려 또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나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장모님과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이대로 혼자 떠나게 두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장모님, 장모님, 문 좀 열어보세요. 얼른요. 저는 장모님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고 장모님은 제가 피우는 소란에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죠. 아니 정서방, 무슨 일인가? 장모님, 이렇게 편지만 하나 딸랑 보내놓고 떠나신다뇨. 어떻게 그러세요? 어떡해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좁았어요. 제가 옹졸했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장모님 떠나면 와이프가 제 곁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계세요. 제 장모님으로 평생 제가 모시고 살 테니까 제 와이프 엄마로 그렇게 자리 지켜주세요. 제 결론은 그겁니다.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아내는 직장에 나가 있던 시간이었기에 장모님과 저는 둘이서 아예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내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딸에 사위에 세상 어디에 자네 같은 사위가 있겠나.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장모님.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셨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진작에. 결혼 전에 제게 이야기를 했어도 저는 제 장모님으로 모셨을 거예요. 저와 장모님은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말은 이렇게 했어도 만약 결혼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 아내의 전 남편 엄마가 내 장모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의 그늘에 제가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아마도 많이 망설이고 결국에는 아내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혼 후에 저는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장모와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따뜻하고 소중했기에 지금 이 사실들을 알고 방황을 했었어도 끝내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장모와 함께 있다가 아내 퇴근에 맞춰서 아내에게도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는 또다시 셋이서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네요. 하지만 이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행복에 겨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비밀도 당신과 나 사이에 만들지 않을게. 정말 맹세해. 그렇게 아내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저와 아내와 장모님은 그날 이후부터 더 서로가 돈독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셋이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을 하신 듯 했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 다행히도 저의 의견을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 장모가 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셨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저는 아예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의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안 이상 그냥 장모님과 함께 지내며 더 좋은 사이 노릇을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극구 안 그러겠다고 하시던 장모님도 저의 설득에 못 이겨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변화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내 임신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각방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 계획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며 다가왔고 아이 계획을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임신이 되어 지금은 벌써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랍니다. 이 소식에 제일 많이 감격했던 게 바로 우리 장모님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축하해주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준 장모님은 매일 밤 저보다도 더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귀를 대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세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참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싶을 만큼 다사다난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역경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는 아내가 진짜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저를 받아들여 준 것 같아 기쁩니다. 이제는 자식도 생겼으니 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현실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겪어보니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제가 마음 문을 열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더군요. 여러분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부디 그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모든 사정을 다 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